러시아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지만 점차 머리 위 드론 소리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다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포는 조용하고 탐지할 수 없으며 러시아 군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푸틴의 앞잡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화성인들이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군을 덮칠 AI 기반 파괴 물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에 가져온 것의 첫 단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와 두려움에 처한 보안기관에서 얻었습니다. 4월 21일 러시아 뉴스통신사 타스는 러시아 보안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하늘에 떠있는 무서운 무언가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탐지기로 위치 파악이 어렵다고 그 소식통은 우려했습니다. 그 소식통은 이어서 그 새로운 드론들에게 이름을 붙였고 왜 그것들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러시아 군인들의 겁에 질려 바지를 더럽히게 만드는 존재인지 설명했습니다. 마르티안 무인기의 핵심은 거의 완전히 조용히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드론은 목표물에 급강하할 때만 소리가 나 전초기지 병력이 마르티안의 공격 시점을 알아내기 더 어렵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치명적이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보입니다. 러시아가 마치 탱크와 병력만으로 SF 전쟁에 나선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풀어놓은 것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름 없는 러시아 소식통들만이 마르티안의 공포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초자연적인 드론들이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홀리브카에서 러시아가 임명한 시장 이반 프로우드코는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이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눈을 크게 뜬 채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프로호드코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시속 300km까지 순항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이 드론들은 전선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FPV 및 광섬유 드론보다 더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게 진짜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드론들은 더 이상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비행하지 않고 인공지능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프로호드코는 이 드론들이 전자전 및 드론 탐지기에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들에 대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 채널을 통해 마르티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 중 하나는 구글의 놀라운 영향력이 현재 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켜보시면 그것과 마르티안에 관한 다른 흥미로운 정보들이 모두를 놀라게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AI 기반 드론의 기술 사양이 실제로 그 드론들이 배치되었을 때 무엇을 하는지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프랑스 24는 그 드론들이 불운한 러시아 병사에게 다가가기 전까지 완전히 조용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드론들은 방공 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할 만큼 지면 가까이 낮게 비행합니다. 하늘을 향해 있는 레이더는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하는 공중 위협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강력한 파괴력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탐지되지 않는 드론들은 러시아 병사들을 공격하지 않을 때 자신들을 탐지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방어 시스템들에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에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마션들이 착륙하고 나면 다른 드론과 무기들이 침투할 수 있는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드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순항 속도가 시속 300km인데 이 정도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또한 이 드론들은 조용하고 사실상 탐지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인공지능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또 우크라이나가 투입한 많은 드론 중 러시아는 왜 이 무인 항공기를 외계에서 온 것처럼 대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답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적어도 이 기술의 초기 버전에서 마션이 2025년 1월 초부터 비행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는 범블비로 불렸고 우크라이나가 신형 무기 시험 후 성능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월에 범블비가 자율비행 중 러시아의 군수 트럭을 멈춰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범블비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비행해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전 시스템을 사용하던 러시아의 장갑차를 찾아가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제모로 막을 수 없는 신형 드론을 보유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입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곧 그것을 손에 넣는 유일한 방법이 격추시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장갑차 범블비 공격 불과 이틀쯤 뒤 기술보다 운에 가까운 방식으로 드론 격추에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신형 드론 잔해는 모스크바 외곽에 위치한 러시아의 주요 드론 제조업체 중 하나인 통합무인 솔루션 센터로 보내졌습니다. 센터는 잔해를 조사한 후 범블비에 마르시아닌이라는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은 이유 없이 붙여진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신형 드론에 외계 같은 이름을 붙인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예상치 못한 조직이 연루됐을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요, 구글이 아니라 나사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하겠습니다. 물론 나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직접적으로 마션 드론을 개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따르면 마션이 러시아 군인들과 군사 장비에 들키지 않고 침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나사의 인저뉴이티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나사는 인저뉴이티 마스 헬리콥터를 드론 이름을 딴 화성에 보냈습니다. 그 드론은 2021년 4월 첫 비행 후 3년간 총 72회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이 모든 비행은 드론이 화성 같은 행성에서 얼마나 잘 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수행됐습니다. 인저뉴이티 드론은 기대를 넘어섰으며 나사도 이 드론이 예상보다 더 높고 빠르게 날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인저뉴이티 드론은 많은 비행을 자율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통합 무인 솔루션 센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두 달 만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신형 드론 제작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보고서는 마션은 심각한 위협이며 효과적 대응책이 없고 가까운 미래에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거의 막을 수 없는 드론을 투입했고 이를 격추하는 유일한 방법은 운 좋게 맞추는 것뿐입니다. 러시아가 모든 점에서 옳습니다. 미국의 개입까지 포함해서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마션 드론들에서 나사 흔적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영향력이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바로 구글 자체에서 나오며 구글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하기 위해 기존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에겐 큰 변화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마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영향력은 구글의 전 대표 에릭 슈미트입니다. 에릭 슈미트는 단순히 수표를 쓰고 격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후원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에릭 슈미트는 자신의 기술 전문성과 재정적 힘을 결합해 러시아 군인들에게 악몽을 안겨주는 무기를 만들어내 기반을 구축합니다. 마션은 그런 무기 중 하나이며 에릭 슈미트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화이트 스토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포브스는 2024년 1월 2일 급 비밀 군사 프로젝트를 공개했지만 이후 몇 달간 추가 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의 깊은 사람은 모두 화이트 스토크가 우크라이나 판도를 바꿀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슈미트는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스페이스X, 그리고 슈미트의 이전 회사인 구글 같은 기업의 전 직원들이 화이트 스토크에 합류했고 그곳에서 미국 연방기관 출신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해커톨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슈미트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다른 민간 기업이 얻지 못한 기술을 확보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용 AI 드론 개발로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작업에서 마션이 탄생했습니다. 나사 연구실에서 시작되어 화성에 도달했던 기술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드론은 내비게이션에 GPS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형 특징을 자율적으로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 10kg 전기 모터가 드론의 조용한 움직임을 돕습니다. 저렴합니다. 이 드론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전기 광합 표적 탐지 및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영상과 데이터는 러시아가 해킹할 수 없는 첨단 암호화 신호를 씁니다. 푸틴군 수뇌부는 병사들의 공포에 질린 표정에서도 이 드론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션은 허황된 꿈이나 부유하지만 이성 없는 부자의 터무니없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군과 장비를 박살내고 있으며 이것은 푸틴에게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마션 드론이 주목받지만 그 이면에 러시아가 직면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공지능 혁명은 본격화됐으며 러시아는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미 인공지능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5월 4일 우크라이나 국방인공지능센터 A1의 CEO 다닐로 치복은 국방부가 발표한 논평에서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치복은 우크라이나의 인공지능 활용이 완전 자율적인 전장을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효과를 높이고 우크라이나 병사의 위험을 줄이면서 러시아에 최대 피해를 입히는 무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치복은 또한 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방인공지능센터 A1과 같은 기업들이 하는 일이
서방 전체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선언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방위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복은 인공지능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인공지능 기술 구루로서 약간 자기 이익이 섞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복의 허세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 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무기들이 푸틴의 권위주의에 맞선 전투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라고 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마샤는 러시아의 공세를 뚫고 나아가는 새로운 물결의 인공지능 기반 드론들 중 선두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공지능 물결에는 드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약탈군에 우위를 점하도록 여러 무기가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드론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장이자 전 정보기관 주요 인물인 키릴로 부다노프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장은 기존 기술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며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자율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인간의 직접 통제 없이 목표를 식별하고 스스로 기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 분야에서 개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오다노프는 가까운 미래에 이 기술이 전장에서 중요한 예상치 못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전장이 완전 자율로 운영되진 않지만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론적인 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을 자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돈과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스와르마와 같은 회사들은 모든 종류의 무인 항공기를 포함한 드론 군집을 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AI 기술이 무인 시스템 부대에 최대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암스 모니터에 따르면 스와머스 테크는 2024년 4월 도입된 이후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10만 건이 넘는 임무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이트 스토크와 같은 기업은 구체적인 기술과 드론을 개발하고 있지만 각 시스템도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전장에 투입할 차세대 드론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드론 전략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드론 분야에는 이미 막강한 방위 산업이 존재하며 2026년 한 해에만 우크라이나를 위해 7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보도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약 19,000대의 드론이 생산되는 셈이며 일부는 $500밖에 들지 않지만 여전히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의 시스템, 예를 들어 현재 마르티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방공 시스템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드론 및 드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200개 이상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우크라이나의 브레이브원 플랫폼에 300건이 넘는 AI 관련 드론 개발을 등록했습니다. 브레이브원 플랫폼은 분산된 드론 생산 업체들 간의 협력을 보장하고 이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가 만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장에서 70개 이상의 AI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푸틴 군인들에게 두려운 마셔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그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초월적인 드론은 푸틴의 아첨꾼들 코보다 러시아 군인들의 바지를 더 갈색으로 만들고 있는 혁명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전쟁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통합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전자전이 겹겹이 펼쳐진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자율적으로 표적을 식별하고 정확히 조준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우크라이나 드론이 인간 조종사의 최소한의 개인만으로 실시간으로 임무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율화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있으며 AI 드론의 태양이 곧 러시아를 태워버릴 만큼 높이 떠오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드론과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이 테스트되며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와 파트너들이 지원합니다. 이제 에릭 슈미트와 같은 인물들이 러시아를 위한 십자군 역할을 하며 마치 스타워즈에서 나온 것 같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때 광섬유 케이블에 연결되거나 조종사 지식에 제한되던 무기들이 이제 군집으로 날아다니며 이동 중 목표물을 식별하고 러시아의 모든 방해 수단을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날이 오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계속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드론 분야에서 많은 이점을 줍니다. 하지만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한번 발견한 것은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 드론은 자유혁명의 선두에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마션 등보다 더 다양한 무기에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든 AI를 보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나쁜 소식입니다.
5월 9일 키예프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가 브레이브 1 클러스터를 통해 러시아 광섬유 드론 추적과 격추에 쓰이는 새로운 AI 터렛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AI 드론처럼 전자전으로 막을 수 없지만 자율적이지 않고 케이블 길이에 제한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해답은 터렛에 더 많은 AI를 탑재하는 것이며 현재 전장의 10개 부대에서 이미 운용 중입니다. 이 기술은 곧 러시아가 전선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에 대한 표준 방어 수단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다른 무기에도 AI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무기들은 마치 다른 세계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5월 9일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가 약 5km 사거리에 신형 대드론 레이저를 시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리주브 레이저가 전장 배치 전 마지막 시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레이저 방어 체계로 우크라이나는 실탄이나 요격 드론을 생산할 필요 없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러시아 샤이드 드론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18cm 크기의 작은 표적 시험에도 성공해 샤이드 드론에 대한 걱정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이 러시아 드론을 빠르게 추적, 조준해 레이저가 발사되면 드론은 맞은 것도 모른 채 격추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기술을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여긴다고 언급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NSS 매거진은 4월에 보도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서방 동맹국에 제공하고 이 데이터가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마르티안 등 드론은 푸틴과 추종자들에게 새로운 공포를 안깁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푸틴의 폭정에 맞서려는 국가들의 자신을 필수 존재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발전은 서방 전체의 이익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가 이념적으로만이 아니라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역량면에서도 점점 더 단결된 서방과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체적으로 AI 드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대항해 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은 오류가 많고 우크라이나 초기 AI 기술보다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자체 보도에 따르면 마르티안 드론과 같은 우크라이나의 자율, 종말 유도 기술이 7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만든 방공망, 전자전, 그리고 모든 대응책을 뚫고 달성한 수치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푸틴이 이제 직면해야 할 현실은 단순합니다. 마르티안 드론이 상륙했고 이것은 현대 전쟁의 규칙을 바꾼 우크라이나의 일련의 발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술은 더 발전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더 크게 겁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AI 기반의 학살은 푸틴의 침공을 저지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예상 밖 진격을 지켜보는 한편 러시아 첨단 무기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러시아 공군이 미국과 중국과 대등하도록 개발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최신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장거리 공격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7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숨겨두었던 러시아의 초현대식 Su-57의 운명에 대해 저희 영상에서 더 알아보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더 미리터리 쇼의 소식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